재밌게도 이런 와중에 발리앙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트리폴리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고, 이를 위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살라딘에게 요청합니다. 평소 그를 알고 있었던 살라딘은 매우 자비롭게도 그가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제대로 된 기사도 없이 방어전을 치르려던 주민들이 그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교 헤라클리우스가 예루살렘 방어전을 지휘해달라고 애결하였는데, 발리앙이 나는 살라딘과 신께 맹세했으니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 곤 안색했지만, 주교는 그 죄는 내가 사해줄 테니 예루살렘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발리앙이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자 주교는 약속을 지켜서 신과의 맹세를 지켜도 예루살렘이 이도교에 넘어간다면 당신은 신에게 더 큰 모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주교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 결국 예루살렘 방어전을 맡게 되는데, 중세 기사답게 살라딘에게 약속을 어기게 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의 편지를 보냅니다. 살라딘은 이에 상황을 이해한다며 사과를 받아주고, 거기에 발리앙의 아내와 자식들이 트리폴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호의까지 붙여주는 심히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빌라 여왕이 있었으나 군사적인 면에서는 문외한이었기에 방어전의 지휘는 발리앙에게 일임됩니다. 그는 식량과 장비, 병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데, 기사의 숫자가 부족하자 60명의 사람들을 임의로 선발하여 기사로 서임합니다. 한편 살라딘은 예루살렘 왕국의 다른 영지들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마침내 살라딘은 자신이 목표하던 성전의 주요 목표 성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살라딘은 진을 꾸리고 상대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이슬람군은 이 전투에서 예루살렘의 성벽 일부를 허무는 성과를 보이지만, 발리앙은 성벽 위에 설치한 공성무기로 잘 막아냈습니다. 또 허물어진 부분으로 놀랍게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 병사들을 직접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여 격퇴하고 도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적은 방어군의 숫자에 비해 예상외로 전투가 길어져 살라딘이 초조해하고 있을 무렵, 대담 무쌍하게도 발리앙은 살라딘과 직접 만나 단판을 짓고자 합니다. 사실 발리앙은 살라딘을 만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사절을 보냈는데, 살라딘은 당시 이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살라딘은 너희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안에 주민들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을 때 그의 주민들이 학살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발리앙은 직접 살라딘에게 만나자고 회담을 요청합니다. 이를 받아준 살라딘과 만난 발리앙은 우선 성한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항복 의사를 전하지만 거절됩니다. 그러자 발리앙은 살라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도시 안에는 수많은 이들이 생존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맹세컨대 우리는 자식들과 여자들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이돔과 알-아크사 사원 그 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무슬림 포로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숭고하게 죽음으로써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발리앙의 반협박이나 다름없는 선언에 살라딘은 신하들과 잠시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리앙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1187년 10월 2일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은 이슬람 군대에게 양도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왕국의 것이었던 사원등과 망루에 십자가 대신 이슬람의 문양이 새겨졌고, 성십자가는 말의 꼬리에 묶여 왕국을 돌며 침과 돌로 모욕당합니다. 성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유를 얻은 대신 몸값을 지불해야 했고,
몸값을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발리앙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지불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살라딘 역시 자신에게 몸값을 지불한 프랑크인들을 무사히 티레까지 갈 수 있도록 호의를 비춰주기까지 했습니다. 위의 일화는 살라딘의 자비로움을 상징하는 일화가 되어버렸지만 사실 살라딘에게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슬람의 군사제도는 봉건제 군대로 아무리 술탄이라 할지라도 제후의 군대를 전쟁에 동원하려면 금전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전쟁을 끄는 것은 살라딘에게 부연부담이 컸죠. 게다가 발리앙의 항복을 거절할 경우 예루살렘 안에 이슬람 주요 사원들과 무슬림들이 초토화될 것이라 선언했는데 무슬림에게도 성스러운 땅이었던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빌미를 제공한 것이 살라딘이 된다면 모든 원망이 살라딘을 향함과 동시에 자신을 반대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이것을 빌미로 공격할 것이 뻔했습니다. 살라딘은 이슬람 사회에서는 약소 세력이었던 쿠르드족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세력 기반이 약했고 이는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내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래를 파악하여 발리앙의 제안을 받아들인 살라딘과 상황을 10분 활용하여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발리앙의 외교전은 일견 평화로워 보이지만 양측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리앙은 살라딘과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인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주교와 함께 인질이 될 것을 자청했으나 살라딘은 이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그의 몸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발리앙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행렬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트리폴리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왕국은 혈통만 남아있을 뿐 사실상 멸망당하고 십자군 국가들의 중심이 되는 세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히려 맥이 풀린 것은 이슬람이었습니다. 살라딘의 기치였던 지하드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자 살라딘의 군사 동원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남은 십자군 국가인 티레를 향한 공격은 지지부진하여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유럽 끝자락의 영국에서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제끼고 영국의 왕위를 차지한 잉글랜드의 왕이 고개를 동쪽으로 돌리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자 역사에 남을 인간병기 바로 사자시망 리처드 1세였습니다. (1157년 9월 8일) 영국 국왕 헨리 2세 그리고 프랑스 제1의 부유한 영토 아퀴텐 공국의 유일한 후계자 엘레오노르 다퀴텐의 아들로 태어난 리처드 1세는 어머니의 땅 아퀴텐에서 8세부터 학문을 섭렵하고 16세 때 아퀴텐 공작으로 서임받습니다. 당시 헨리 2세는 계승권 문제에서 공평하지 못한 처사를 보여 아들들에게 신망을 잃었습니다. 리처드를 비롯한 아들들은 어머니 엘레오노르의 주도로 그녀의 전남편 프랑스 왕 루이 7세의 원조를 받아 헨리 2세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패배하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패배한 리처드는 일단 아버지에게 대성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받은 그는 이후 자신의 영지였던 아퀴텐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잔인하게 숙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의 전술적인 면을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새로 프랑스의 왕이 된 필리프 2세와 아버지 헨리 2세의 갈등에서 영국과 아버지의 편에 싸웠던 그는 헨리 2세가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다시 프랑스와 손잡고 아버지 헨리 2세를 몰아내고 영국 제후들의 충성을 서약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헨리 2세가 죽자 다음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하죠. 그리고 피해 숙청으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후 헨리 2세의 총애를 받았던 아들 존 왕에게 힘이 쏠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족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무려 성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왕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한동안 동방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었던 유럽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적이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자비와 인덕으로 왕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살라딘 역시 이제까지와는 다른 인품까지 지닌 악당 보스로서 유럽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새로 즉위한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유럽 전체에 7년간의 휴전을 선포하는 동시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십자군을 선포합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 서유럽 최강의 국가들이 모여 십자군을 선포합니다. 리처드 1세가 아직 왕이 되기 전 헨리 2세와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십자군을 선포했고 70세에 가까워지는 독일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 역시 여기에 참가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선포하긴 했지만 본인 역시 가족 간의 내분으로 지은 죄와 왕위에 오르면서 숙청으로 인한 자책감을 해소하고 싶었던 리처드 1세 역시 동방원정 특별세를 거두어 재정을 확보한 뒤 원정길에 오르게 되고요. 한편 중동에서는 한창 지하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시칠리아 국왕이었던 기욤 2세가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던 트리폴리에 대해 함대를 보내주어 트리폴리는 이슬람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지하드의 약발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독일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였습니다. 그는 3차 십자군 국가 중 가장 먼저인 1189년 5월 11일에 출발을 시작합니다. 4,000명의 기사와 15,000명의 군사들이 황제를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격은 엉뚱하게도 같은 기독교 국가였던 동로마 제국의 방해를 받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전부터 독일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프리드리히 1세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받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프리드리히 1세가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살라딘에게 밀서를 보내 십자군의 진격을 방해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소식은 서유럽 전체에 퍼져 큰 공분을 삽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프리드리히를 동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방해하자 열받은 프리드리히는 동로마 제국의 도시 아드리아노플을 점령해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제서야 동로마 제국은 아드리아노플을 돌려가는 조건으로 식량과 함대를 제공하여 독일군을 소아시아로 보냅니다. 한편 같이 출발하고자 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왕들은 각자 사정으로 늦게 되는데 영국은 우선 리처드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고 영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함부로 영지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리처드의 승리로 영국의 내분이 마무리되자 리처드와 필리프 2세는 서로 협약을 맺고 십자군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서로의 영토를 넘보지 말자는 협약을 맺게 됩니다. 상황이 진정되고 1190년 7월에 드디어 두 왕은 함께 페루로 진격합니다. 필리프는 제노바와 협력하여 함대와 식량을 확보하여 출발하고 리처드는 함대를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 자신이 기다리는 마르세유로 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함대가 레콩기스타가 한창인 포르투갈을 지나다가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리스본을 탈환하는 전쟁에 포르투갈 측에 참여하여 늦어지게 되자 직접 함대를 구해 시칠리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포르투갈의 함대가 도착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십자군 측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1190년 6월 독일의 프리드리히 1세가 강을 건너던 중 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리처드와 필리프가 출발하기도 전인 1190년 4월 서유럽의 맹주의 하나이자 꽤 큰 군대를 보내린 프리드리히가 다가오자 튀르크군은 그들을 선제 공격하지만 이를 가뿐히 제압합니다. 그 결과 독일군은 튀르크군과 협약을 맺고 편안하게 진군합니다. 그런데 살레프 강이라고 하기도 뭐한 수위의 실개천에서 황제가 낙마를 하게 되고 무거운 갑주 탓인지 유령으로 급 찬물에 들어가 쇼크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은 수위의 물에 황제는 그대로 입사하게 됩니다. 결국 남은 이들은 철군을 결정하고 3차 십자군 최대의 규모의 군대가 이렇게 어이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먼저 아크레에 도착한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는 예루살렘의 왕권을 두고 티레의 지배자인 몬페라토의 코라도와 기디 류진양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필리프 2세는 현지 영주의 지지를 받았던 코라도의 편을 들었고 약속대로 리처드의 함대를 기다립니다. 한편 리처드는 함대를 규합하여 중동으로 오던 중 20척의 배를 잃었는데 난파하여 함대 일부가 키프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키프로스의 지배자였던 이사키오스 콤니노스가 사람들을 억류하고 재물을 빼앗자 리처드는 함대를 규합해 그의 군대를 박살내고 키프로스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콤니노스를 쫓아버리고 비워버린 키프로스의 왕위는 기디 유지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필리프 2세가 지지하던 코라도가 리처드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의혹 속에 기는 키프로스의 왕이 되고 이후 키프로스는 400년간 중동보다 서유럽 세력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왕은 키프로스에서 지원을 받아 중동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